보면 아이를 예뻐할 때는 더 나이보다 애기처럼 이렇게 예뻐합니다. 스킨십도 더 애기들처럼 이렇게 하고, 그렇게 어린애처럼 표현을 하면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성장해 가는데 친구들이 볼 때는 그 아이가 유치원생이나 어린이집 아이 그 정도 수준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친구랑 놀려면 재미가 없어요. 화가 날 때도 마찬가지로 어린애처럼 화를 내요. 물건 집어 던지기도 하고 1시간씩 울고 떼쓰기도 하고, 그러면은 부모도 선을 넘어게 되면 이제 심한 말을 하게 되는데. 안녕하세요. 책과 삶 구독자 여러분, 저는 소아정신과 전문의 류한욱이라고 합니다. 칭찬을 듣는데 왜 우리 아이가 밖에 나가면 친구 사이에서 위축돼 보일까?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칭찬을 했는데도 위축돼 보인다고 할 때는 부모가 자녀를 실제보다 어린아이처럼 달래듯이 이렇게 칭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부모 자녀 관계를 설명할 때 간단한 도형으로 설명드리는 그 관계가 있는데요. 이 단계를 보면 아동기에 부모와 자녀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한 만 3살 정도, 그 정도까지는 사실 엄마가 모든 걸 다 케어하고 컨트롤 해주잖아요. 그때가 사실 제일 귀엽죠. 외모도 제일 귀엽고 아이가 좀 걸어 다니기도 하고 말도 하기도 하고, 그 나이대를 못 잊어버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칭찬을 할 때도 우리 애기 잘했어 이런 식의 3살에서 4살 정도의 그때 아이를 칭찬해주는 그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들어왔는데 혹은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성장해 가는데 칭찬하는 방식은 예전 어린이집 단계에서 하던 방식의 칭찬, 이걸 하게 되면 아이가 칭찬은 받는데 자존감은 높아 보이지 않는, 집 밖으로 나가면 위축돼 보이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초등학생 친구들이 볼 때는 그 아이가 유치원생이나 어린이집 아이 그 정도 수준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친구랑 놀려면 재미가 없어요. 형이나 누나가 데리고 놀듯이 놀아줘야 친구 관계가 형성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부모님이 일부러 자녀한테 상처를 주려고 안 좋은 말씀을 하시지는 않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그 일로 왜 이렇게까지 화를 냈을까? 대개 그런 분들이 보면 아이를 예뻐할 때는 더 나이보다 애기처럼 이렇게 예뻐합니다. 스킨십도 더 애기들처럼 이렇게 하고 더 뽀뽀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렇게 표현을 하다가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좋을 때 그렇게 어린애처럼 표현을 하면 화가 날 때도 마찬가지로 어린애처럼 화를 내요. 어린아이들 3살짜리는 뭐 화나면 물건 집어 던지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말로 해도 안 되게 막 1시간씩 울고 떼쓰기도 하고, 사실 3살짜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은데 청소년이 돼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도 화가 나죠. 어느 정도는 받아주다가 선을 넘어게 되면 이제 심한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거리 조절이 중요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아이가 그렇게까지 어린아이는 아니다. 그거를 좀 인정을 하고 다시 좀 돌아보고 나이에 맞게 관계 형성을, 거리 조절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저는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기본은 그림에서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부모하고의 관계는 유아기에 머물러 있고 청소년기에 또래 관계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양립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중학생 정도에서 아이를 처음 상담 데리고 오실 때 굉장히 자주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아이는 굉장히 착하고 애기 같고 말 잘 듣는 아이였는데 중학교에 가서 아이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예전에는 막 밖에서 사고치고 말썽 부리고 그런 경우가 더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자기 방 안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예전에 생각할 때의 가출은 집안 환경이 좀 열악하고 아이 자체도 어릴 때부터 말썽장이고 그런 아이들이 학교 안 오고 어디론가 휙 나가서 뭐 일탈하게 되는 이런 걸 가출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 요즘 보이는 집안으로 가출하는 아이들은요, 조금 떨어져서 보면 가정 환경도 굉장히 좋아요. 중산층 이상입니다. 그렇다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막 이상한 분들이냐? 사회생활 잘하고 사회적으로 좋은 평가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이의 성향을 보면 요즘 흔히 말하는 MBTI로 치면 I 성향? 조용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어려울 때 학교 쪽을 놓고 집 안쪽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집에서 보이는 양상은 처음에는 질병결석으로 많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결석자가 길어지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친구들이 학교를 너 그러면 안 다닐 거니? 학교 안 다닐 거면 다니지 마, 이렇게
이렇게 부모님들이 얘기하면은 이 친구들 대답은 학교 간다고 합니다. 학교 가기 전날 밤이라도 내일 학교 갈 거야? 라고 물어보면 갈 거예요 라고 대답해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본인은 가려고 해요. 가려고 하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면 도저히 못 가겠다 하고 이제 포기하는 경우들, 그런 걸 거의 매일 반복하다가 상담에 오게 되는 그런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친구들이 하는 대답은 그거예요. 학교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친구들이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나를 혼자 두고 친구들끼리 몇 명이 얘기하고 있으면 내 욕하는 것 같고, 나를 안 좋게 보는 것 같고, 나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심리적으로는 어린이집 정도, 유치원 정도에 다닐 만한 심리 발달 상태에 있는 아이가 중학생 교실에 들어가 있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치원생을 중학생 교실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학교에 앉아 있다가 제 시간에 등교해서 마칠 때까지 학교에 있는 시간만 해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 학교에 갔다 오면 아예 그냥 피곤해서 거의 탈진하는 정도, 그런 정도 되죠. 그게 시간이 좀 쌓이다 보면은 학교를 이제 장기적으로 못 가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하고 자녀의 관계가 그 연령에 적합한지 그걸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나이하고 맞는지 알 수 있나요? 그런 질문을 하시게 될 텐데, 초등학교 이전에서의 스킨십, 애정 표현 그 정도가 초등학교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면 그건 거리가 너무 가까운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존감과 친구 관계, 또래에서의 위축되는 정도, 이것을 이제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친구 관계를 크게 보면 대인 관계라고 할 텐데, 대인관계는 거리의 조절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거리를 얼마나 조절할 수 있느냐가 대인관계의 척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대인관계의 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 부모하고의 거리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림에서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내가 있고, 이 사이에서, 이 세 사람 사이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집 밖으로 확장시켰을 때 그것이 이제 또래 관계고, 거기에서 자신감을 가지면 자존감이 높은 아이,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건데요. 부모하고의 관계가 너무 가깝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친구한테도 너무 가깝게 다가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은 좀 부담스럽죠. 물러서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 친구가 나를 싫어하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부모하고 관계도 어느 정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친구에게 접근을 해야 이 거리를 조절을 할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하고 있을 때 자신감, 안정감, 이것이 이제 자존감으로 느껴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가이드라인으로 크게 두 가지를 설정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잠자리 분리고요. 두 번째는 식사 예절입니다. 식사하고 수면, 이 두 가지는 적어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부모하고 분리되어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초등학교의 생활에서 또래 관계를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잠자리 분리입니다. 잠자리 분리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람이 잠들기 전에 자려고 누워서 잠들 때까지 대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죠. 어른들도 그건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성인들은 잘못했던 지난 후회, 사건, 생각, 행동, 이런 구체적인 것을 두고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는데, 미성숙한 아이들일수록 굉장히 모호한 무서움을 표현하게 됩니다. 흔히 하는 말이 뭐 유령 나올 것 같아, 귀신 나올 것 같아, 이런 거죠. 귀신이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나로 그냥 뭉쳐서 엄마한테 주는 거죠. 엄마 옆에서 잘래? 그러면 어떤 뜻이에요? 귀신이 나오더라도 엄마가 해결해줘 라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은 부모하고 관계에서 분리되기가 좀 어렵죠. 학교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좀 생기잖아요. 왜 어렵냐면은 유치원과는 달리 학교라는 시스템은 이제 부모보다는 교사의 말이 더 중요한 곳이 학교잖아요. 그래서 부모하고는 어느 정도 분리된 상황에서 내가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 여러 아이들하고 지내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도 약간 봐주는 부분도 있고, 정 싫으면 거절하는 부분도 있고, 이걸 조절할 수 있는 기준점이 생겨야 되는데, 그거의 출발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잠자리 분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잠자리 분리 꼭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보고 나면요,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것보다 다들 쉽게 합니다. 굉장히 걱정했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잘하는데요, 이런 대답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식사인데요, 식사는 크게 세 가지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 개념이 있어야 되고요. 시간 개념이라는 것이 내가 배고플 때 먹는 게 아니고 식사 시간이 되었을 때 친구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죠. 그런 식사 개념. 두 번째는 같이 식사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 그게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식사를 준비해 주신 분에 대한 감사한 게 있어야 됩니다. 요 세 가지 정도는 학교 들어가기 전에 꼭 갖춰서 입학을 시키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